3. CDMA 확산통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통신이라고 한다면 통신은 원시시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통신의 발전은 더 멀리까지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20세기 초에는 전자파, 이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전파를 통한 정보의 전달인 오늘날의 통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은 교환기의 출현으로 통신 시스템이 되었으며 핸드오프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동통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확산 스펙트럼이라는 전송 방식이 처음 소개된 것은 60년대입니다. 이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미국의 퀄컴사에서 셀룰러 통신을 위한 시스템으로 확산 스펙트럼 기술을 적용한 CDMA 방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CDMA 방식의 이동통신망은 상용 제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하게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산통신은 CDMA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통신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CDMA는 기존의 TDMA 혹은 FDMA에 비해서 통신의 발전 방향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알려집니다. 이 장에서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방식의 원리와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CDMA였지만 이동통신의 언더독이었던 퀄컴사는 유럽의 유력 이동통신회사들과 미국의 주류통신회사들이 주축이 된 3GPP에 편입되면서 셀룰러 이동통신의 다중접속 방식은 OFDM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OFDM의 활성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던 MIMO의 개발과 발달로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3GPP가 주도하여 OFDM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동통신 기술은 LTE로 알려져 있습니다. 3.1. 다중분할. 명절에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기차나 버스에 좌석을 확보하는 것은 승객들을 고향으로 운송하기 위한 교통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거리로 떨어진 두 지점 간의 음성이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연결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를 운송하기 위한 망 자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전파의 대역폭이나 주파수를 망 자원이라 합니다. 이것을 흔히 무선 주파수 자원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좌석을 같이 사용할 수 없듯이 무선 주파수 자원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자원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에게 할당할 자원이 유한함을 실감하게 되며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됩니다. 많은 사람이 통신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니 제한된 무선 자원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선 자원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각자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독립된 무선 자원을 망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합니다. 망으로부터 할당받는 무선 자원을 망자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망관리자는 여러 사람이 고유한 망자원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망자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망자원을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서 처음 시도된 것이 사용할 주파수를 각각의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주파수 분할 방식입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자신의 송수신기를 동조시켜서 그 대역으로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주파수 대역이 정해져 있으니 개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분할과 같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더 작은 대역폭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느냐가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의 연구 결과가 나이캐스트 대역폭입니다. 나이캐스트 대역폭은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역폭입니다. 정보 데이터를 온전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나이캐스트 대역폭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전송 대역폭이 나이캐스트 대역폭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방식은 한계에 이릅니다. 즉 한정된 전체 망자원인 주파수 대역폭을 무한정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분할 이후에 나온 방법이 시간 분할 방법입니다. 시간 분할인 시분할 방법은 주파수 분할을 확장시킨 방법인데 한 사람에게 할당되었던 분할된 주파수 자원을 여러 사람이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각각의 사람들이 주파수 분할된 대역을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겁니다. 주어진 주파수 대역을 시간 분할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되 각자에게 할당된
시간 구간인 타임슬롯에서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시간을 무한정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분할이나 주파수 분할은 한정된 자원을 고정된 크기로 나누어 가진다는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자원을 나누어 쓰는 방법입니다. 한편 FDMA나 TDMA에서 망 자원을 분할하는 방법과 달리 망 자원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전환한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 분할 방법인 CDMA입니다. 즉, 코드 분할이라는 것은 망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 각자가 고유한 코드를 사용하여 통신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망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유하는 주파수 대역의 전력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소 비상식적일 수 있지만 사용하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모두 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주파수 대역을 공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면 혼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선은 모든 수신기가 같은 주파수로만 동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주파수 이외의 인자로 사람들 각자의 신호를 구분하고 수신기는 그 구분한 인자에 대해 동조를 한다면 주파수 분할과 같이 각각의 사람들이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새로운 인자를 코드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할당된 코드를 사용하여 사람들 각자의 신호를 구분하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신하기 위해서 전체 망자원을 나누는 것을 다중분할이라고 합니다. 다중분할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다중화가 있는데, 이것은 다중분할된 신호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전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지국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다중화된 신호이며, 다중화된 신호를 수신한 단말기들은 그 신호에서 각자가 수신하려는 채널의 신호를 찾아갑니다. 또한 여러 대의 단말기가 자신의 신호를 기지국으로 송신 혹은 접속한다고 해서 다중접속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주파수 분할, 시간 분할, 그리고 코드 분할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림 3-1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는 칵테일 파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파티에서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서 대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파티의 주인이 대화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음높이로 대화하기로 합니다. 어떤 커플은 소프라노로 대화하고 또 다른 커플은 베이스로만 대화한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 대화하므로 각 커플들의 대화는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커플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커플은 한국어로 대화한다면 다른 커플의 대화에 방해를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접속 방식, 즉 CDMA 방식은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칵테일 파티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음높이로 대화하는 것은 FDM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경우 자신이 사용해야 할 주파수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의 크기는 다른 사람의 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에 의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커플의 대화 내용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커플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커플의 대화 소리가 너무 크다면 이 큰 소리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대화에 방해가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 혹은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라도 그 신호의 전력은 엄격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사용한다는 것은 A헤르츠에서 B헤르츠의 주파수 범위, 즉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는 것과 더불어서 할당받아 사용할 주파수 대역 폭의 전력을 제한된 전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이니 매우 적은 전력을 사용하든지 혹은 매우 큰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마치 내가 산 아파트이니 집안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이 예보다는 좀 더 엄격합니다. 즉 정부기관에서 민간 혹은 업체에 주파수 대역을 허가한다는 것은 주파수 대역과 그 대역에서 사용된 장치의 전력 기준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선망 자원이 주파수 대역 폭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범위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1.1 다중화 다중접속 이중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통신하지만 각자의 신호를 구분짓기 위한 인자로는 주파수, 시간 및 코드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마다 고유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든지 타임슬럿이라고 구분된 고유한 시간 영역을 사용하든지 고유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들을 사용해서 신호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구분합니다. 기지국에서 송출하는 신호에는 여러 사람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개의 신호가 묶여져 있습니다. 즉, 기지국은 셀레에 있는 단말기들 하나하나에게 신호를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 내에 있는 여러 대의 단말기가 수신해야 할 신호를 한꺼번에 송출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묶여진 신호에는 각각의 단말기들이 수신해야 하는 각자의 신호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편지다발을 한꺼번에 뿌리더라도 각자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찾아가듯이 기지국은 여러 신호를 한 다발의 신호로 서로 구분되게 묶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중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로 구분하는 다중화를 주파수 분할 다중화인 FDM이라고 하고 코드로 구분하는 다중화를 코드 분할 다중화인 CDM이라고 합니다. 단말기는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다중화된 신호를 수신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신호를 찾아야 하며 자신의 신호를 기지국으로 보냅니다. 단말기가 자신의 신호를 기지국으로 보내는 것은 자신 이외의 다른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보내는 또 다른 신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말기는 자신의 고유한 정보를 자신의 정보에 첨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편지 쓸 때 편지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도 각자의 신호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구분되어 기지국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다중접속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multiple acc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로 구분하는 다중접속을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인 FDMA라고 하고 코드로 구분하는 다중접속을 CDMA라고 합니다. 한편 사람들의 대화 시간을 분석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과 자신이 말하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나 휴대폰의 경우 듣는 시간과 말하는 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심지어 통화하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통신의 경우 말하는 것과 듣는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내가 이야기 끝났으니 당신이 이야기하시오라는 뜻에서 오버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통신은 통화를 위해서 연결된 통화선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위한 통화선로는 말하는 선로와 듣는 선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위한 통신 서비스인 전화통화나 휴대폰 통화는 말하는 그리고 듣는 선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통화 선로를 두 개의 선로 즉 말하는 선로와 듣는 선로로 구분하는 것을 이중화, 영어로는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다중화나 다중접속과 마찬가지로 주파수로 구분하는 이중화를 주파수 분할 이중화인 FDD라고 하고 코드로 구분하는 이중화를 코드 분할 이중화인 CDD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구분하는 시간 분할 이중화인 TDD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신 시스템의 형상을 표기할 때 다중화, 다중접속 그리고 이중화 방법을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지폰으로 알려진 IS95 CDMA의 경우 CDM, CDMA, FDD이며 3GPP에서 서비스 중인 5G 스마트폰 서비스의 경우 OFDM, OFDMA, TDD입니다. 또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다중화 신호를 송출하는 신호의 방향을 순방향 채널 혹은 다운링크라고 하며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다중접속하는 채널을 역방향 채널 혹은 업링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운링크와 업링크라는 것은 위성통신에서 위성이 지상국과 통화 연결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위성에서 지상국으로 내려오는 신호 경로를 다운링크, 지상국에서 위성으로 올라가는 신호 경로를 업링크라고 했습니다.